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클럽에 오시면은 함께 이제 매매도 하면서 어니스트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매매도 하고 훈련도 하고 수익도 내고 뭐 그러는 종합적인 공간입니다. 실전 투자 공간인데, 그 클럽에 오시면은 저희가 회원분들께, 처음에 오신 분들께 이러한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본인의 그 주식 매매 훈련을 위한 목적이 되게 커요. 그래서 종목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그 정해진 종목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정을 받으면서 매매를 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워가면서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본인만의 경험치와 능력을 키워나가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보자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가, 어떤 종목이 돈이 될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너가 좋아 보이는 섹터나 종목이 뭐가 있니?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런 취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초보자라면 그런 지점에서 궁금해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 현재는 되게 서툴고 부족한 내 실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고, 종목 선정 역시 그 목적에 맞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클럽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다른 쪽에서 돈이 되는, 당장에 돈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좀 그런 측면에서의 궁금증을 좀 내려놓으라, 저희가 클럽에서 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춰서 혼자 하더라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클럽에 오셔서 그러한 방향대로 훈련을 해 나가시면은 당장의 수익을 떠나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제가 당장의 수익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수익도 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것들을 교정해드리고 개개인에 맞춰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좀 큰 틀에서 그냥 좀 가이드를 드리는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제 저희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한다면, 현재 초보자인데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좀 초보자의 입장에 좀 맞는, 현재 상황에 맞는 종목 선정 노하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쉽게 명확하게 우리들은 이걸 원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지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초보자니까.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다루기 쉬운 종목, 그런 게 과연 존재할까? 이것부터 일단은 생각은 해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초보자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진짜 종목 선정을 할 때 중요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나진 같은 종목이 있으면은 이거 이럴 때 사고 싶어요, 이런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초보자는 종목을 잘 고른다라는 그 환상에서는 조금 일단은 벗어나는 게 여러모로 수익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자리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10배 오를 종목, 20배 오를 종목, 그런 최선의 결과를 불러올 그런 종목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최선이라는 거는 조금 내려두고 일단은 최악은 피하자라는 생각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되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나는 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매매를 하려면은 본인도 같이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 한들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것만은 피하자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피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피해주고 나면은 그 외의 종목들은 그래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띄어져 있는 이런 종목 파나진,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바로
오르면서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여기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바로 진입하는 거, 이런 거는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심지어 제 입으로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수급과 파동이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매매해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단기 단타 매매할 때는 그런 게 유리하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는 하나예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초보를 벗어나고 수급과 파동을 조금 다룰 줄 알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같은 맥락에 그럼 파나진 종목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파나진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수급과 파동이 터지기 전에 해라.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니면은 터지고 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서 수급과 파동이 생기잖아요. 생기고 나서 그럼 이게 매일, 일주일, 한 달 내내 이렇게 흘러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진정이 되겠죠. 그럼 진정되고 나서 해도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매매 시작을 이런 다이나믹한 상황이 나올 때 그때 시작해서 그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적인 그 다른 시점을 찾아서 그때부터 매매를 해보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에 떠서 내 눈에 띄었다면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간신 종목에 들여놓은 다음에 좀 앞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다가 뭐 그럴 때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박스를 그리고 간다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이었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며칠 전에 뭐로 돌아가서 좀 볼게요. 만약에 뭐 한 요런 정도의 체크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지 뭐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하실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그릴 때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뭐 근데 더 지켜보다가 지금처럼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런 게 막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도 할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이런 시점에서 하지 않았으면은 좋겠는 거는 이럴 때 최저점 갱신되고 있을 때, 즉 하락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초보자는 피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최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생겨요. 왜? 지금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지점, 딱 이때 들어가면 오를 확률이 높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들어가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뭐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사실 있지도 않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이어 나갔을 때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정도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한번 기준을 세우는 게 좋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이 주냐, 내가 주냐, 주와 객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매매에서 주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를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목은 식자재 같은 거고, 어떤 식자재든 간에 썩은 식자재가 아니면은 그 식자재를 이용해서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고 그게 맛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식자재가 주가 돼서 그냥 그게 내 요리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수익을 나한테 알아서 만들어 줄 거다,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조금 정리를 더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식자재가 썩은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썩은 것까지는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좀 기다려 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해볼만 하구나, 나는 초보지만 그래도 이 식자재를 통해서 요리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초보자니까 이런 상황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라 라는 얘기고, 실상 여러분들이 목표로 가지고
가져야 하는 지점은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지점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훌륭하게 요리를 해내는 그런 정도의 스킬을 키우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해봐야 돼요, 여기서. 근데 뭐 부탁대고 하다가 잘못되면은 그거는 본인의 그냥 손해로 끝나는 일이 늘상 일어나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잘하는 사람의 조언도 받고 중간중간에 이제 잘못된 부분도 교정을 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도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는 이 식자재가 그래도 해볼 만한 식자재였는데 뭐 다른 초보자에게는 썩은 식자재에 불과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이제 이 종목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실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클럽에도 오시는 거고, 그런 클럽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능력치를 키워 나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 초보자들의 목표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팁은, 초보자일수록 가격에서 자유롭기는 힘들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지만 초보이기 때문에 그 가격 관점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매매를 할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의 매매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의 매매를 하는 게, A보다는 B에서 매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 초보니까. 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럼 어느 정도까지를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만 하더라도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요, 지금 너무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되게 싼 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기준점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격적 위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를 살펴볼 때 길게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1358로 보여졌는데 통의 개수를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은 막 50, 70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도 해요. 100도 안 되게 설정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짧아요. 100개면은 100일 정도의 흐름을 본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을 짧게 보더라도 1년, 좀 길게 보면은 2년에서 3년까지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길게 본 다음에 뭐가 높은 거다 뭐가 낮은 거다를 판단하기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냥 반으로 접으세요. 일단 그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지만, 일단 생각할 때 뭐 지금도 길게 봤죠. 3년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12,000원부터 1,000원까지 보여지는데 반으로 접으면은 대충 6,000원, 7,000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적으로는 뭐 하면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초보자분들한테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수급이 지금 붙어서 지금 봐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인기가 없다가 인기가 막 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인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때는 시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아니면은 이거는 좀 지나고 나선 봐볼만 하겠죠. 네, 이 부분은 뭐 명확한 답은 없는데 사실 경험이 쌓이면은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었어도 이거를 한 5년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2, 3년 정도로 보면은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저렇게 보는 게 맞아. 초보자분들은 그거마저도 다 궁금한 부분들인데, 이게 좀 본인만의 그 기준점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쉽게 말하니까 2, 3년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정도면 무난하게 이제 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느려뜨려 놓고 보는 건데, 거기만 볼 건 또 아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 그리고 또 여러 개 되면 더 이렇게 아까처럼 5, 6년 정도 길게 놓고도 보고, 그러면서 상대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해나가면 좋고, 그러다 보면 좀 기준점이 좀 더 명확하게 생길 거예요. 근데 정답이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너무 좁은 구간에서 이렇게 매몰돼서 보지는 말아라, 그런 정도로만 좀 팁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좀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아닌데, 처음에 정말로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이 딱 연애 기준을 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거를 약간 지식적으로 묻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많이 만나보고 많이 사람을 봐보면은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정의나 딱 어떤 기준점을 누가 세워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맞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눈에 그냥 슥슥슥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거를 막 학술적으로 이과적으로 막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쏠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매를 하면서 종목 선정을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은 식자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김치찌개를 만들지, 된장찌개를 만들지, 볶음밥을 만들지, 뭐 이런 어떤 메뉴를 만들 것인지 요리에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매매의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초보자면 가능하면 박스 매매를 생각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내가 이 종목의 박스를 보고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해볼 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박스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릴까 또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지금 박스 최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막 뚫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일 것 같고, 여기를 나는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하고 있었는데 뚫어버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박스가 만들어지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나는 이런 박스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 박스 중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는 사볼만 하겠네?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맞을까요? 사실 이것도 뭐가 맞다로 가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고수로 넘어가도 각자 이렇게 타겟팅하는 박스 자체는 다 달라지거든요. 결국에는 뭐든 다 되거든요. 박스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갖다 대도 각각의 가격적 자리에는 해당하는 뭔가 의미 있는 거는 항상 다 나와요. 결국에는 다 의미는 갖다 붙이면 생긴다 이건데, 저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초보자일수록 일단은 해당 종목의 구간이라도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간 나누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추가로 영상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의 구간을 딱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과 첫 번째, 두 번째 이 구간과 구간 사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박스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기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기준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이에 보조선, 단기 고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박스가 더 잘게 세밀하게 쪼개지면서 고수들은 여기서 좁은 박스에 단타 매매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빼고 기준선, 중요 라인이라도 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요 라인 그 사이의 박스에서라도 대응을 해보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가 저는 초보자가 제일 무난하게 수익도 낼 수 있고 이 매매를 해보면서 경험치와 실력도 쌓을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구간선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냥 한번 거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찍 그어 놓으면은 이거는 지금 그 선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래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라고 판단할 때 가장 비싸거나 가장 싸거나 뭐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선을 여기다 그어놨다 그러면 여기 선부터 이만큼 올라가서 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현재 가격을 판단하느냐, 뭐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 뜻으로 이제 구간이라도 나눠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나눠요? 이거는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나눌까요? 보여지는 최고점 있잖아요. 6,720원이 보여지죠. 일단 화면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최고점 보여지면 6,720원인데 저는 이 정도 되게 되면 6,500원이나 그냥 가격을 잘라서 6,000원 이런 대로 더 범용적인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이거 1,000원 1,000원에 하게 되면 캔들이 하나도 안 닿죠. 1,000원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2,000원에 놓을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빠졌었던 이쪽을 예외. 이거 누군가는 1,500원, 6,500원으로 보기도 할 거예요. 저는 근데 그냥 일단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6,000원과 2,000원의 중간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4,000원이죠. 근데 이거는 종목을 이제 많이 매매해 보게 되면은 쉬워지는 게 2,000원, 4,000원, 6,000원? 그러면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도 결국에는 라운드 피겨 값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매매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종목 기준으로는 박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 6,000원을 매매하면은 내가 가장 아래 가격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매매하면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스 자체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낮은 박스에서 여기나 여기 1번이나 2번은 그래도 할만한데 3번이나 4번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이 박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초보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종목이 빨리 움직이면서 다이나믹하게 뭔가 스릴 넘치게 막 많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빨리 들어가서 빨리 수익 내고 나오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주식들일 테니까 왠지 저 인기 있는 걸 내가 안 사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계속 받고. 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즘 사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위에 있다는 거는,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위에 있어? 심지어 여기 막 5번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 이런 거는 뭐가 달라도 다를 텐데 라는 약간 좀 그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때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식자재라고 했잖아요. 종목은 식자재다. 그러면은 이 식자재가 인기가 있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이 붙을까? 요리에 자신 있는 사람들. 진짜 5성급 이상 호텔에서 셰프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식자재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요리 막 배우고 있는 초보인데 그 사람들하고 요리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합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초보니까. 나중에 들어가도 된다. 요리에 자신이 있으면은 그때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리에 자신이 있으면 들어간다 이런 거보다 그냥 여기서 그냥 1, 2, 3번 요런 데서 무난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4번까지 끌고 올라가면 이게 말 그대로 예전에 저희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긁지 않은 복권이 이제 당첨이 되는 그런 순간까지 매매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나가면서 내가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조금 더 색다른, 좀 다른 차원의 수익을 도전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근본을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나는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가? 그 근본이 있는가? 없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달려들어서 남을 게 없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은. 근데 만약에 그런 바탕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특정 종목들은 들어가서 조금 더 고수익을 노린다던가 빠른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왜 배워야 되는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바탕을 만들어 나가고 근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저희 클럽에 오시면 저희가 1단계부터 이제 해드린다는 거고, 그렇게 실력을 쌓은 분들이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알아서,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런 것들에 도전하시고 여기서 큰 수익을 내서 저희한테 좀 잘했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했다가 좀 잘 안 풀려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경험치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거 당장 이렇게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좁게 봤을 때는 막 해볼만 한 것도 같았고, 지금 왠지 이만큼 눌려가지고 왠지 좀 더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만 봐도 전혀 다른 뷰가 만들어진다는 것,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를 좀 힌트를 잡았으면 좋겠고, 다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왜 했느냐, 초보자들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골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종목을 고를 때 당장의 수익에 현혹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을 고르세요. 이게 정답이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라는 약간 포커스에 그쪽으로 맞춰서 여러분들께 쭉 일련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좀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중요한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부분은 배제하고 이야기한 거니까 당연히 그게 선행됐을 때의 이야기다. 이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각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희도 설명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은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하고 있는 클럽도 어떻게 가입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클럽에 오시려면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이거 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저희 이제 디자인 안 바꿔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칭하는 그런 채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저희 요 카페입니다. 여기 오셔서 카페 가입하기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로그인하고 간단하게 가입 진행해 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글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의 글들이, 이런 가입 인사 글 말고는 대부분의 글들이 저희 클럽 회원분들만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글이고요.
대부분의 매매 일지예요. 매매 일지에서 이제 저희 운영진들이 피드백해 주시고, 그리고 어니스트님도 그걸 체크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 회원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개별적인 코칭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고요. 안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이 글들은 일반 회원분들께는 공개가 안 되는 점, 그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클럽에 가입하면 다 이제 서로 공유되니까 클럽 공지를 맨 처음에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이시죠? 이 가입 안내면 신청하기, 이거 확인하셔서 내용 쭉 보시고, 글 보시기 좀 어려우면 여기 중간에 영상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저희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클럽에 대한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되는지, 저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파란색 링크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뜨는 신청 폼 쓰시면은 상담도 받으시면서 이제 가입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